안녕하세요. 고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확실히 이번 주는 많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번 주는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겨울쯤 되면 사실상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12월에 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고 그러는데요. 어제도 한 2년차 들어가는 남학생하고 그러니까 7살 때 와서 지금 이제 9살이니까 벌써 한 2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수업을 하면서 2년 전에 그 처음 왔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학생이 막 웃으면서 저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7살 때 왔을 때 그런 정말 천진난만하고 정말 그 유아틱한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이 지금은 정말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너 전에 이랬잖아 했을 때 아이가 너무나 태연하게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이제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사를 저한테 정확하게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한번 내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고 있지만 5살 때는 과연 어땠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모습은 가장 엄마가 많이 보고 있었고 또 엄마가 가장 기억을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과연 어땠을까? 지금이야 엄마가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씩씩해지고 의젓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만 5살 때는 정말 엄마가 힘들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가서 물어보니 엄마는 그때 정말 힘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엄마 힘들었었대요 라고 돌아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엄마한테 해야 될 말이 뭐가 있을까? 가서 한번 엄마한테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랬더니 엄마 그때 죄송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는 과연 엄마 아빠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인지적으로 조금씩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해내는 과정을 눈으로 보면 자기가 이전에 이런 것들을 못했었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자기와 가까이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힘들었겠구나. 물론 부모를 비롯해서 뭐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당연히 형제 자매까지 힘들었을 테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가는 게 결국은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치료센터에서 한다는 그런 사회성은 정말 그냥 학교에 그냥 또래에만 어울리기를 바라는 그런 편중된 아주 편협한 그런 사회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나 이렇게 가족들 누나나 형이나 이러한 형제 관계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서로 공감 능력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과연 또래한테만 공감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또 과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욕을 해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아이가 과연 정상적인 아이일까?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성을 갖춰가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엄마 아빠들은 나는 괜찮다.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건 부모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학교에서 못 올리고 친구에게 함부로 하는 아이는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동생들이나 이런 형제 자매들한테도 당연히 못되게 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오는 아이들만큼은 그래도 좀 기본적인 효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 예의와 에티켓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회성은 길러질 수 없다. 아이가 놀지를 못한다 해서 놀아준다고 해서 사회성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놀이 치료는 정말 저는 살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데 돈을 쓸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놀이치료사 원장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센터에 오는 대다수의 아이들,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아이들은 사회성보다도 더 심각한 인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뭐 어떤 아이들은 정상지능인데도 사회성이 낮아요. 그런 애들은 진짜 그냥 좀 동네에서 놀게 해주면 돼요. 엄마 아빠가 공부 욕심 조금 버리고 동네에서 다양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아이 스스로 좀 견뎌내는 시간을 갖게 하면은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은 굳이 센터에 다닐 필요가 없는 애들이죠. 하지만 사회성이 큰 문제로 보이지만 결론은 파고 들어가 보면 얘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확실히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를 하나를 배워도 습득해서 자신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로는 답이 없어요. 안 돼요. 말을 또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또 언어치료를 또 해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됐는데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는 정말 엄마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능이 낮은데. 물론 이제 상당히 자폐 성향이 강해서 확실히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서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언어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 바로 인지적인 능력에서 과연 이 아이는 균형적인 발달을 하고 있을까? 뇌의 모든 영역이 골고루 사용되고 통합되는 그러한 과정을 갖추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1년, 2년씩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할 걸 그랬어 하는 빨리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성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갖추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더 컸을 때 상당히 아주 중요한 아이를 이끌어 올려주는 중요한 핵심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는데 저는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죠. 근데 부모님들은 어쨌든 아이가 떨어지면 또래보다 떨어지면 따라가는데 급급하거든요. 근데 따라가야 될 대상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상당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답답한 상태에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답답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따라가는 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학습과 치료는 전혀 이렇게 지능이 낮거나 센터에 들락날락하는 아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이 하나하나씩 좀 다져가면서 성장해가는, 조금 느려도 좀 다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20살만 되면 뭐가 끝날 것 같지만 거의 20살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시작점을 갖게 되는 그런 나라예요. 부모들도 그런 세대를 겪어왔고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고요. 근데 내 아이는 다를 거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센터에 오는 지능이 낮은 경계선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자신도 모르게 자꾸자꾸 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경회로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각해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그런 능력을 저는 20살 때까지는 계속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20살 이후에는 이 아이는 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아주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대학을 가도 적응하기 어렵고
결국은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온라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겨울 때쯤이면 저하고 이렇게 1년, 2년씩 된 아이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면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1년 전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이들도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다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조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엄마들은 센터를 다녀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극적인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워낙 엄마들이 다니는 곳에서 아이들이 배운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이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없어요. 엄마들은 알고 좋다고 해서 갔는데 과연 그 엄마들이 알고 좋다고 해서 간 것들이 과연 진짜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FI를 하는 입장에서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것들을 파는 원장들은 너무 많고 근데 그거를 또 줄 서서 사는 엄마들이 있고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저는 이게 엄마와 치료사와 원장들이 서로 그냥 뜨거운 감자를 서로 돌려가면서 그냥 뜨겁죠 하는데 뭐가 뜨겁지를 말을 못한다라는 거. 저는 이런 점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엄마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을 안정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엄마들은 뭐 조금이라도 수학은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뭐 국어도 조금만 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 조금이라는 것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점점점 큰 눈덩이로 부풀어 오르듯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지학습 치료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제대로 교육하는 것도 없으니 엄마들이 과연 센터에 가서 인지학습 치료를 받는다라는 게 뭘 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고 엄마들이 뭘 했다고 하고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 눈에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아이랑 하나하나씩 다시 맞춰가지만 다시 벽돌을 세워가지만 오히려 항상 그게 더 빠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생각하는 거는 엄마나 치료사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는 항상 비슷한 아이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가르친 아이가 훨씬 더 똑똑하고 사리 분별도 잘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훨씬 더 유연하다 라는 자신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1년이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아이들만큼은 그래도 이제는 좀 얘가 인간답구나 이제는 조금 얘가 양심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누구나 다 보고 그런 면에서는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학습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인지적인 기반이 탄탄해지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욕심을 내서 가기 때문에 분명히 학습적인 거는 채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마주치는 가족과 또래와 그런 여러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그런 개념들이 없다면 그 아이는 배운 지식도 전부 다 밑빠진 독에 물듣기로 빠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5세 남자와이와도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내가 무언가를 배우러 왔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분이 좀 흐뭇했었고 또 어제 이렇게 7살 때 그 철없이 와서 행동했던 아이가 9살이 되면서 이제 내년 10살이 되죠. 그 2년이나 기간 동안 저랑 보내면서 참 많이 스스로 일어섰다 라는 부분이죠.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일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어디로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I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고 FI가 지능을 정말 올려주는 거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너무나 고민이 많죠. 근데 저는 어떠한 그런 수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항상 토대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FI에서는 인지 구조라는 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FI를 배운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짓고 또 엄마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틀이나 구조라는 개념이 없이 접근하는 치료사들은 항상 결국에는 뭔가 틀이 없었어, 구조가 탄탄하지 않아, 이제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는 틀이나 구조가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FI는 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틀은 갖춰져 가고 노력한 만큼 틀을 가지고 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이제 2023년도도 이제 끝나가는데 한 해가 거듭하면서 분명히 아이들도 한 살이 더 먹어가면서 성장을 할 거고요. 엄마 아빠들도 훨씬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치료사들은 뭐 당연히 뭐 전문성이 더 향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쪽으로 가야지만이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아이로 달라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그쪽으로 더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양적 성장보다는 좀 질적인 성장에 어렸을 때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뭘 할 줄 알아요 라는 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이는 그걸 당연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할 줄 알아요가 아니라 이런 것을 배우면 어디서 어떻게 언제 그리고 또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좀 더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경험은 확실히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많이 접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센터를 다니다 보면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보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당연히 비교를 하고 또 조바심을 낼 수가 있는데요. 남의 아이 좋아지면 그 부모들만 좋아진 거지 굳이 거기와 비교해서 내 아들이 못한다는 이유로 너무나 비관해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잘 보시면서 같이 나아지는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